9장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은 우리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외에 비유동 자산을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이 첫 번째로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 시에 월세 보증금을 임차인이 지급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임차인이 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시 보증금 100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세입자죠. 우리가 속된 말로.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인데 이 자산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 임차보증금은 이게 뭐 투자자산도 유형자산도 무형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임차보증금이 대표적인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현금을 받으면, 보증금을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임차인이 매달 매달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 받는 것을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료라는 거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료라는 거는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증금을 임차인이 나중에 계약 끝난 다음에 돌려받았다라고 하면은 현금 100원이 들어오고 차변에 있던 임차 보증금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쵸? 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줬을 때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대변에 있던 임대 보증금 부채가 차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비동자산의 두 번째는 부동과 수표예요,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임시적인 성격이긴 한데, 어, 기타 비동자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받으러,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옴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어음의 만기가 되면 어음 소지인은 은행에다가 추심을 의뢰해서 어음대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추심을 의뢰했는데 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급 거절을 하는 이유는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음대금을 제때 못 갚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음이 부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음이 부도가 나면 이걸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 이 어음 부도가 난 것을 대금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났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부도인가 수표입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회수하려는 노력을 해보고 회수가 안 된다. 대손 여부를 고려해서 회수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확정이 났을 때 그때 대손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권으로 다시 재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자, 1월 10일 날 거래은행에 어음 100만 원을 추심하였지만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 즉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음 대금을 제때 못 갚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음을 갖고 있는 이 어음 수취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차변에 받으러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도가 나는 어음이기 때문에 장부에 부도가 났다라는 거를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던 받으러옴을 대변으로 없애고 우선은 부도원가 수표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도원가 수표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우선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도가 났다라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부도가 났다라고 해도 우리가 어음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상한 청구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상한 청구권을 행사해서 어음대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수하려는 노력을 해보고 회수가 진짜로 안 되겠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때 대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에서는 5월 10일 날 이 부도금을 상한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가정했죠. 그럼 이때는 대변에 부도금과 수표가 없어지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식으로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거래은행에 원 100만 원은 추심하였지만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차변에 받으러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니까 우선은 받으러옴을 대변으로 기록해주고 차변에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선은 임시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할 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상한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회수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도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결산 시점에서 어, 대손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서 대손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자, 회수를 위한 최선을 다했지만 대손 확정으로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대요. 그러면 자, 이 부도 어음과 관련된 충당금이 30만 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죠. 자, 우리가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말 결산할 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이라고 설정해 놨다가 대손이 확정이 되면 그 대손 충당금을 먼저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도원과 수표와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30만 원을 우선은 30만 원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손 처리할 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 30만 원을 먼저 사용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그렇죠.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던 부도원과 수표는 대손 처리하는 거니까 대변으로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도원과 수표는 기말 결산할 때 대손 여부를 판단해서 자, 만약에 기말 시점에서 이게 대손이 확정된 게 아니라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도원과 수표를 매초 채권으로 다시 재분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손 확정됐다고 가정했으니까 대손 처리를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 공부했어요, 여러분?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 그 다음 부도원과 수표, 이런 것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러음, 요것도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돼요.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은 우리가 앞에 이전 강의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약소금을 받으면 받으러움인데 이게 만약에 결산일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일 다 같은 의미예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장기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장기 받으러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이게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으러움과 외상매출금이 외상매출금 장기 받으러움이 시험에 언급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받으러움이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7월 5일 태종빌딩과 전월에 체결한 본사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이 도래하여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중에 계약일에 지급한 500만 원, 요건 선급금으로 기록을 해놨대요. 자, 이거를 제외한 4,500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자, 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4,500을 지급하면 500 미리 지급한 거랑 4,500하고 해서 보증금을 5,000을 지금 지급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답에 보시면 차변의 임차보증금 자산의 증가 5,000. 자, 계약금을 줬을 때 선급금으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했던 선급금을 대변으로 상기해 주고요. 나머지 4,500만 원만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거 4,500만 원만 보통 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번도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요. 공장 이전을 위해서 공장 건물 3층을 주식회사 수경산업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사는 어,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